통합사회가 이제 보통 단순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통합사회 절대 이제 단순 암기 과목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요 판도가 2028년 가면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판도는 만점 맞아야 되는 거죠. 통사 통과는. 그래야지만 의대를 갈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범사회적인 관점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변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되게 오를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대학교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여기시는 통합사회 편을 조금 대치동의 최신에 떠오르고 있는 강자인 서진영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서울대 경영학과는 서신영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원인학원에서 이제 통합사회 강의하고 있고 이제 이거 말고도 로고스라는 학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준비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구술 면접 강의하고 이제 면접 조교 같은 걸 하기도 했었고 다원교육에서 입시 독서라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약간 옛날 애들하고 요즘 애들하고 통합사회를 접하는 게 약간 틀릴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학생들이랑 이제 요즘 학생들이랑 이제 서로 알고 있는 공통 지식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없다고 그래요. 기껏 해보면 TV나 만화책 정도인데 만화를 보더라도 약간 이제 어찌됐건 부모님들께서 뭐 후라든지 뭐 아니면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학습 만화 같은 좀 많이 읽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응당하리라 기대할 하리라 기대했던 여러 가지 상식들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들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하고 이제 새로 올라온 이제 어린이들 사이에서 약간 서로 아는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좀 생겼나? 약간 그런 부분에 격차가 생겼을 때 이제 좀 좋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것을 좀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옛날만큼만 하더라도 쉽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애들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 그 아마 가장 크게 무너진 축이 문해력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여러 과목이 있지만 문해력의 가장 첨단을 달리는 과목이 제가 보기에는 통합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 선생님 보면 그쪽으로 전공하셨으니까 통합사회를 하면 문해력이 뭐가 좋은지, 면접에 뭐가 좋은지, 수능에 뭐가 좋은지, 내신은 어떻게 좋은지. 물론 이제 요즘 뭐 다양한 학원에서 배경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독해력만 가지고 이제 글을 읽어내는 거에 대해서 물론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배경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가르쳐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실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글을 읽기 쉬운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좋은 지식을 얻고 싶다고 했었을 때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을수록 기존에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기존에 읽었던 글이 많을수록 글이 쉽게 읽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배경 지식을 가장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과목이 뭔가 있었을 때 뭐 이제 법과 경제 같은 것은 좀 해두더라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사회 과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논리력에 대해서도 통합사회가 이제 보통 단순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통합사회 절대 이제 단순 암기 과목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정해진 인과관계가 있고 숨겨진 전제 같은 게 있고 이런 전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소위 말해 이런 논리 과정이 체화된다라고 봐야 되죠. 이런 논리 과정이 잘 체화된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었을 때 뭐 수능이 됐건 아니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됐건 주는 힘이 엄청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문해력의 차원에 있어서 통합사회가 주는 이점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사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쌤이 이제 또 설명해 주실 텐데 그때 보면 취약점이 융합형 나오는 애들이 되게 약해질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네. 일단은 요게 이제 현재 수능의 개수죠. 네. 그리고 보니까 요게 이제 2028 되면은 문과이과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서울대 가려면 수능에서 5개 틀리면 문과에서 서울대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8개를 틀면 서울대를 가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유적이. 근데 요비열 뭐 의치안 있잖아요. 의치안은 거기 하나하나 틀리면서 의대 가려면 한 2개, 3개 틀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요 판도가 2028년 가면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판도는 만점 맞아야 되는 거죠. 통사 통과는. 그래야지만 의대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 하나, 국어 하나 정도 틀리면은 맞죠? 의치한 쪽에 있고 거의 3개 틀리면은 분석해 보니까 3개 정도 틀리면은 돌려가고 이런 구제가 짜질 것 같아요. 3개에서 5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방향이 사회하고 과학 통합해서 이제 조금 융합형 인재를 많이 뭐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의대를 준비한 학생들한테도 이제 예를 들자고 하면 이제 의사로서의 윤리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 개인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와 같은 조금 더 이제 범사회적인 관점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변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되게 오를 것 같은데 뭐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대학교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어찌됐건 문과이과를 없앴잖아요. 문과이과를 없앴다면 결국 이제 문과이과를 통합할 수 있는 인재를 좀 더 높게 수주겠다라는 말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쏠려 있었던 몸의 중심을 한 번쯤 이제 사회 과목 아니 문과 관련 과목 좀 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시로서 의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학습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26만 자가 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념 학습 때 제일 잘 돼 있는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교과서 독해도 되고 수능도 될 수 있는 게 통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되게 다양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 뭐냐면은 어휘가 되게 많은데 그 어휘가 그 미묘한 맥락에 따라서 좀 느낌이 바뀐다고 하냐면 특정 맥락이면 난 어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저 막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뭐 떠오르지 않긴 하는데 약간 그래서 고급 한국어 사용자하고 이제 중급 한국어 사용자 사이에서 약간 가장 큰 차이를 가르는 게 약간 이런 미묘한 어미하고 이제 개념을 내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논술이라든지 구술 면접에서 학생들 말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가 아닌데 이건 이 사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개념인데 서로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인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의미만 놓고 보면은 통하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문장 구조인데 그런 걸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접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만 쓰는 말이다. 뭐 예를 들라든지 이 말은 이런 맥락에서 쓰는 말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뭐 단어장만 주구장창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 그것과 연관된 다른 문장이라든지 아니 그것과 대비되는 다른 관점과 한번 비교해본다는 비교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통합사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전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활용도가 되게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동식 선생님 디지털 문해력도 키워주고 선생님 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특히 비즈니스 마인드 같은 것들도 네. 특히 보면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접목시켜서 애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문해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묶어주면 선생님이 어떻게 묶어주시는지 아니면 논술로 묶는지 아니면 구술로 묶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했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책이라든지 글로만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리고 이제 훨씬 더 흥미롭게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편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쉽게 씹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디지털 이제 유튜브 매체가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뀐 세상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잘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어느 때부터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에서도조차도 일단 전통적인 글로써 정보를 받아들이고 편집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딱 봤었을 때 영상만 봤었을 때 전부 다 이해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상을 딱 덮어놓고 자 이제 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막막함일 거예요. 잠시만. 근데 뭐 해야 되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나도 잘 편집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썼을 때. 근데 글이란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고 하냐면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쓰고 말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 토론하고 부딪혀보고 그다음 글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억할 수가 없는데 다시 어찌 꺼내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꺼내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시 그 영상을 볼 건가요? 엄청 시간 낭비입니다. 영상으로 10분 안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 제가 가만히 보면 글로 보면 한 5분, 10분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매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경제적이란 말은 이제 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건 디지털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싶으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매체의 정보량을 내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한 번은 전통적인 매체인 문자로 바꾸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를 단순히 사회 과목으로 보시지 마시고 국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사고로 훈련을 생각하신다면 서진행생만큼 좋은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학생들을 보면서 어찌됐건 몇 년 동안 강사로서 이제 신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신 학생들을 가르치는 좀 역사가 좀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되죠. 그걸 좀 되게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 이걸 조금만 이렇게만 생각해도 금방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서 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약간 제가 강사를 하겠다 결정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이것만 딱 쉽게 풀어주면 되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게 좀 아쉽다. 뭐 단순히 이제 대학을 잘 보내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를 살아갈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잘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인재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자 목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해주신다니까 더없이 감사하죠. 그걸 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강사들이. 그런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